북두칠성과 문창성, 문곡성, 학당귀인 여기까지가 중급반이에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일주론 들어가면서 이제 고급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하지 않으려다가 질문도 자꾸 들어오고 이게 귀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북두칠성, 문창성, 문곡성, 학당귀인 타이틀을 냈는데 요 명칭은 유학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짝에 있는 북두칠성 명칭은 도교 쪽에서 하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유학 쪽이냐 도교 쪽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다 같이 천추, 천선, 천기, 천권, 옥형, 계양, 요광. 그래서 요 네 개의 별을 이게 으뜸괴자라고 해가지고 괴강이라고 할 때 쓰는, 그러니까 요 머리 부분이 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별이 옥형, 계양, 요광이 이게 북두자루 표자예요. 이게 자루에 해당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고 요거를 다 합친 것이 두예요. 그럼 두라고 하면 북두칠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말이 있는고 하니 태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클 태자하고 이 두자해서 이 태는 태산이라는 얘기, 두는 북두칠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위치까지 갔을 때 그것을 태두라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이름자에 이게 요 글자가 도리옥선자예요. 요 글자가 구슬기자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요 글자가 신금에 해당하는 한자라. 그러면은 성하고 이름자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금 글자 중에 이런 글자를 쓰면 이건 엄청나게 큰 글자를 쓰는 거다. 그래서 저도 요자하고 써가지고 장명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울대형, 요 사람 이름자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형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 변양자의 이름자를 쓸 수 있거든요. 요거 좋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빛광자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간목을 쓸 때 이 북두자루 표자, 이건 대단히 큰 겁니다. 다음번에 이 두자 이름자로 쓰면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 이름자에서 이게 누가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있잖아요. 또 옛날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딴 바가지에 똥 퍼가지고 뿌렸던 분 아세요? 그렇죠, 김두환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 두자 쓰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저런 두자라든지 이런 거 함부로 쓰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북두칠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북두칠성에게 도교 쪽에서 쓰는 다시 탐낭,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여기서 이 네 번째 별이 문곡이에요. 여기가 탐낭, 거문, 녹존, 문곡. 그래서 이걸 문곡성이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탐낭성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별을 문창성이라 그런다 그거예요. 그래서 문창성이라 그래서 어느 별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큰 것이 문창성이 더 커요, 문곡성이 더 커요? 문창성이 더 크죠. 문창성은 몇 개의 별을 지칭한 거라? 6개의 별을, 여기 6개의 별을 다 지칭한 거예요. 그런데 문곡성은 요 네 번째 별, 이게 천곤을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문창성 보통 저희들 많이 찾는 게 문창성이거든요. 그 문창성 할 때, 아, 그게 그만큼 에너지가 큰 거구나.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문곡은 요거 하나인데, 저희 역사적으로 문곡성을 타고나신 분이 강감찬 장군, 퇴계 이왕, 이런 분이 문곡성을 타고났다 그러죠. 자, 문창성, 문창귀인이라 그러죠. 북두칠성의 머리 바깥쪽에 위치한 6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 학문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롤문 창성할 창, 학문으로 창선한다는데, 이 저희들 문자가 있으면은 우리 문자가 원래가 문이 문자죠. 이게 저 문자가 들어가면 아름답다, 아롱지다, 빛나다, 반짝이다, 그런 뜻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창성할 창인데 해처럼 밝게 말한다거든요. 그러면 이 글자도 밝은 거고 이 글자도 굉장히 밝은 글자라고요. 그래서 문창할 것 같으면은 학문으로 찬성하는 거니까, 문인 소설가, 극작가 굉장히 많잖아요. 작가도 소설가, 기자, 방송인, 유튜버, 블로거, 사무직, 창작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업적과 명성, 녹봉과 자기를 관장하는 신으로 다 같이 문창제군, 다 같이 제동제군, 제순왕, 괴성으로도 이렇게 불리는 이 문창성입니다. 다음에 문곡성이요. 이게 문곡귀인이라고 그러는데, 구불곡자인데 가락곡자예요. 이 구불곡자가 왜 굽다의 뜻이 있는 거 하니, 광줄이나 바구니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 때 대나무 잘게 가른 것이나 쌀이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엮어 나가죠. 엮어 나갈 때 그 엮어 나간 그 모양이 굴곡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면 이런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굴곡지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도구를 만들었을 때 아름답게 만들어, 그것처럼 음정의 높낮이가 굴곡지듯이 이게 아름답게 그 화음을 이룰 수 있는 게 가락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락곡인데 이 악곡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예술이라는 얘기죠.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음악의 곡조, 작곡, 성악곡 할 때 곡자가 쓰는 거예요. 그게 곡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의 가락을 넣어 조화를 이룬 시가 한말로 해서 문곡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학문적 재능이나 예술적 감각 및 풍부한 창의력을 지니고 있다. 귀인으로의 기륭작용은 본인이 처해진 환경과 노력의 차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학당귀인이요. 배울학자하고 집당이요. 옛날에 한문을 사사로이 가르치던 곳이 학당이니까 학문적 재능을 갖추고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우리 문창귀인 한번 보자고요. 양가는 갑병무금이니까 다음 계절이 맹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맹월이라 그러면 다 같이 인신사회죠. 그러면 다음 계절의 맹월이 문창개우니까 갑목이 자기 계절이 여기죠. 갑목이 자기 계절이잖아요. 이게 생육 때 노광새 할 때 자기 계절이요. 그 다음 계절이 화예요. 다음 계절이 화니까 맹월이 여름이 첫 달이니까 사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갑목의 다음 계절이 화의 계절이요. 그게 병화요. 병화면은 화의 맹월이 사화니까 갑목이 사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요게 병하고 무가 왜 같이 있죠? 화토동독. 그렇죠. 화토동독 때문에 그런 거거든. 저희가 화와 토는 항상 같이 가요. 12운성도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화토 같을동 더 그래가지고 화토동독이요. 그러니까 화만 딱 정해지면은
그냥 토는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병화의 다음 계절이라 그랬어. 이게 병화가 자기 계절이요. 다음 계절이요. 다음 계절의 맹월은 뭐예요? 그러면 병화가 신금이라면 무토도 신금이 내야 돼요. 그래서 병화가 신금이면 무토도 신금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상생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경 해보자고요. 경의 자기 계절이 어디죠? 여기 신유술이잖아요. 다음 계절의 맹월은 뭐예요? 해예요. 그러니까 경금은 해예요. 근데 이게 금생수 관계가, 식신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임수의 자기 계절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럼 다음 계절의 맹월은 뭐예요? 인이요. 그러니까 임수는 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생목 해가지고 육신으로는 식신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음간 보자고요. 음간은 다음 계절의 제왕월이요. 계속해서 이 음간, 양간이 나오는데 음간은 무조건 뭔간이 좌우묘유가 돼야 돼요. 예, 좌우묘유는 음이잖아요. 인신사회는 뭐예요? 양이에요. 그러면 진술충미는 없어. 문창성이나 문곡성이나 학당에서는 진술충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음간인 경우는 무조건 좌우묘유가 나와야 돼요. 그럼 좌우묘유가 나오는데 다음 계절의 제왕월이요. 그러니까 제왕월이니까 좌우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까 양간일 때는 다음 계절이 뭐였죠? 맹월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다음 계절의 제왕월이요. 그러니까 간목일 때는 사인데 요게 을목일 때는 하나 더 이렇게 하나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런데 왜 이게 장생이 되느냐는 얘기요. 왜 이게? 그러면 을목이 저희들 이게 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봐야죠. 을목이 묘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이것은 양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가죠? 네. 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노광세 시작.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 그래서 생이 되는 거야. 장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생이니까 장생이. 그래서 음간은 이게 제왕월은 전부 다 장생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 을목은 다음 계절이 제왕월이니까 을의 다음 계절이 화요. 그러니까 제왕월이니까 오화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목생화. 식신은 똑같아. 그래서 을목은 오로 본다 그거지. 그 다음은 정화의 다음 계절이 지금 여기가 자기 계절인데 이게 다음 계절로 온다고. 그럼 다음 계절로 오면 바로 유가 제왕월이잖아요. 이게 장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장생이 되는가 또 한번 해볼까요? 정화가 오화를 봐야죠. 여기서부터 뭐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녹왕세 병사묘 절태양생. 그러니까 장생이죠. 그러니까 아하, 이게 제왕은 장생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정화가 유면은 화토 동덕이니까 기토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유가 나와야죠. 자, 이게 이제 음간 보자고요. 음간은 다음 계절이 제왕월이요. 그러면 신금이 여기가 자기 계절이요. 다음 계절은 여기요. 그러면 신금이 뭐예요? 자. 그러면 개수의 자기 계절이 어디예요? 수요. 여기가 수요. 다음 계절이 제왕월의 묘요. 그러니까 개는 묘요. 그러면 개는 묘가 문창기인인데 개묘 하면은 저희들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야죠? 천을귀인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거는 문창성도 문창귀인도 되지만 천을귀인도 되는구나 그 얘기라고요. 아까 정의도 마찬가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창계에는 다음 계절의 맹월이니까 갑의 다음 계절이 뭐예요? 화죠. 그러니까 사화요. 맹월이니까.
그 다음 병의 다음 계절은, 화의 다음 계절은 금이죠. 그럼 맹월은 뭐예요? 신이요. 자, 그러면 이건 같이 가는 거니까 신, 그러면 경은 경금이요. 금의 다음 계절은 수의 맹월은 그럼 식신이요. 금생수. 요것도 마찬가지요. 임수의 다음 계절. 목에서 인. 그러면 여기 식신, 이게 식신. 문창귀인은 다 식신이 위주네. 자, 문창성의 다음 계절의 제왕을 똑같아요. 다음 계절의 제왕월은. 그러니까 다음 계절이 이건 제왕월이니까 을은 오, 정은 유, 기는 유, 신자 이렇게 계묘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식신이라 대부분이. 그러면 여기도 대부분이 자, 그럼 문창귀는 무엇이 주가 된다? 육신 중에서 식신이 주가 된다. 자, 문곡귀인 한번 보자고요. 이 삼합의 장생지라. 장생지는 맹월이 전부 다 장생지죠. 그러니까 맹월이 전부 다 장생지니까 다시 해묘미 목곡. 해묘미 목이니까 이게 해네. 이게 다 같이 장생, 제왕, 묘. 이렇게 장생, 제왕, 묘 있을 때 이게 다 장생이요. 그럼 인옷을 화국이니까 병화요. 그러니까 병은 인이요. 그러면 이게 화토동덕이니까 병이 인이면 무는 인이요. 이게 경금은 사유축 금극이니까 이게 장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 이게 삼합의 장생지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문곡성에서요. 응감만 생각하시면 돼. 저 문창성에서는 다음 계절이죠. 근데 문곡성에서는 이게 앞 계절이 제왕월이라 요것만 하나만 생각하시면 요것만 하나 바뀌어. 그럼 앞 계절, 목의 앞 계절이 수생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이니까 음으로 와야지. 화의 앞 계절,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음이 와야지, 묘가 와야지. 그러면 이게 여기 오면 요건 마찬가지고 금의 앞 계절, 화. 그러니까 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문곡귀인이고.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창귀인은 식신이죠. 이게 편인 중심이라. 그래서 문곡은 편인 중심이고 문창은 식신 중심이고. 여기서 이제 학당귀인이 뭐냐? 실은 학당귀인은요, 양간에서는 뭘 따졌는고 하니 갑해, 병인, 부모, 갑해, 이거 똑같죠? 양간에서 학당귀인은 문곡을 그냥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음간은 요거를 그대로 딴 거라고요. 음간을 딴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요게 있다 그러면은 학당귀인이 갑하고 해가 있다면은 이게 문곡성도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문곡성이면서 뭐라고요? 학당귀인이 돼요. 이게 들어올 것 같으면은 요게 문창귀인이면서 학당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 얘기요. 그냥 말로 강력하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요. 문창귀인 식신 중심이요. 근데 식신이 그 역할이 뭐가 있느냐? 밥식 귀신이니까 한말로 식신 먹을 복이다. 그러면은 이게 내 몸에서 분출되는 거죠. 말도 나가는 거고 행동도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활동력이요. 그게 표현력이요. 창의력이요. 모든 예술 활동. 이러는 것이 식신이니까 문창귀인이 글올물이니까 글로서 성공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문곡귀인도 마찬가지. 이건 편인 중심이요.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학문의 별이고 학문을 도화해가지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내가 나가가지고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풀어 쓰는 거지. 그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고. 학당귀인은 양간은 문곡이고 음간은 문창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강약을 저희들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지가 가장 강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유가 있죠. 정유가 일지로 오면 그 일지가 가장 강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시지가 강해요. 월지가 더 강할 것 같은데 시지가 여기서는 더 강한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연지는 나하고 너무 멀리 있어. 그래서 그렇게 강약이 되는 거고. 그러면 문창귀인이나 문곡귀인이나 학당귀인은 학문에서 뭐하고 같은 거 하니 이게 유괴하고 저는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같이 예약사어 서수. 예는 예법이에요. 그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초상 지를 때 상례하고 제례도 있고 저 혼례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때 무엇이 동원이 돼요? 음악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궁중 제례악이라든지 아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악인데 소리의 화음이 바로 우리 마음의 심성의 조화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여기 합창을 하는데 소프라노 하나만 잘랐다가 쫙 올린다고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도 보고 뒤도 보고 해가지고 자기 그 높은 소리를 나 혼자 잘났다고 하지 않고 이게 자기를 죽여가면서 저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하고 관계되는 거라. 쏠사자인데 이게 활속이라고요. 활을 쏘려면 우선 체력이 있어야죠.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하니 바람의 영향, 습도 모든 것을 다 관측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 마음이 평정심을 찾을 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활토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붙은 글자가 볼관, 덕덕, 정자정이요. 그게 관덕정이요. 그게 뭐냐? 벌써 사대에 딱 들어서는 궁수의 그 활 쏘는 모습만 보면 뭘 볼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덕을 가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체력 단련이고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게 마음이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게 임금어, 이게 불일러, 다스일러 하는 이 어자인데 말을 내가 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타기 하고 마차 몰기. 그 다음에 서는 붓글씨인데 꼭 붓글씨뿐만 아니라 글 읽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테죠. 수는 수학인데 이 세막이라고요. 수가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 앞으로 수리 공부를 하실 테지만 쉽게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은 본래 내 돈이요. 이런 셈법 돼요, 안 돼요? 이런 셈법은 이건 안 되는 거잖아. 내 돈이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면 참 곤란해진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거래가 확실해야 돼. 이게 돈이 이게 재정이 이게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간목이 사화를 보면은 이게 문창성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곡이면서 학당이 갑이 해를 봤을 때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해미미 목곡. 해미미 목곡에서 여기 들어오는 것이. 그 다음에 이게 문창성이 정유요. 그러면 여기는 일지에도 있고 월지에도 유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게 천을귀인하고 같이 이게 문창성까지 같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유금하고 유금이 길작용을 할까요? 흉작용을 할까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기륭작용을 따져가지고 이게 길작용을 한다 그러면 한층 더 길해지는 거고 천을 귀인의 역할도 하지만 문창 귀인의 역할도 같이 하는 아주 좋은 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요번에는 여기 이게 문곡성인데 이게 병인이라고 해요. 자기 일주에 이렇게 있죠? 일주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장 강하다 이거예요. 이제 을목일 때는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문곡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문곡성이 이게 학당이 된다 그랬죠? 실은 학당을 먼저 찾고 문곡성을 찾을 게 아니라 문곡을 먼저 보시면은 당연히 학당은 그냥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게 임신이 됐으니까 요것이 문곡성도 되고 학당도 된다는 그 얘기지. 그 다음에 개하고 묘가 저희 이 문창성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문창성이면서 학당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지에도 있고 월지에도 있고 그럼 이건 대단히 강한 거죠. 요거 가지고 처음 정리를 하셨으니까 나중에 저 당장에 이거를 다 알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예. 무엇이 우선인고 하니 이게 우선이 아니라 음양오행 자체가 중요한 거지. 제가 언제 한번 강의를 했죠. 머리가 좋은 사주 있죠? 그거 머리가 좋은 사주도 여기에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다가 이분 참 머리가 좋아. 야, 빼어나네? 그럴 때 혹시 문창이 있나? 문곡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는. 그러면 재미가 있다 그거요. 처음서부터 이건 문창이니 문곡이니 이거 따지려면 골치 아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거요. 자기한테 지금 본인한테 문창이나 문곡이 있으신 분 벌써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따지다 보면은 이게 지금은 얼른 생각 안 나는데요. 따지다 보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것으로 저 중급반을 이 시간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